안녕하세요. 1학년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2차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교과서로는 91페이지고요. 그 다음 프린트로는 30호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는 31호네요. 프린트는 31호를 준비해 주시고 교과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는데요. 여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 그래프를 사용해서 부등식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 최대와 최소를 알아보아야 할 때는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식으로 변형해서 이런 꼴이죠. 이렇게 변형을 하면 꼭지점의 좌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2차 함수를 그리는 두 번째 방법은요. x절편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를 이용할 때는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하겠지만 이제 부등식을 풀거나 방정식을 풀 때 연결시켜 볼 때는 x절편을 이용하여 2차 함수를 그려보는 겁니다. x절편이라고 하면은 y가 0일 때 x값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x절편을 사용해서 x축과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표시를 하고요. 보통 알파, 베타로 두 개의 x절편을 갖는다고 하면요. 알파와 베타를 기준으로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지점을 표시해서 그릴 수 있거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인수분해해 보면 바로 x절편이 보이죠. 그래서 이건 x-2와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2차 함수를 x절편을 사용해서 그려본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2차 함수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 저기에 보이는 2차 함수식이고요. 그러면 이 2차 함수식에서 우리는 이 y값의 범위를 보고요. y의 부호를 보면서 x의 범위를 찾아내는 거. 우리는 이걸 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여기서 정리 한번 할게요. x 방향은요. 가로 방향으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가로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y좌표는요. 세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위, 아래, 위, 아래. 세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y값이 커지려면 위로, y값이 작아지려면 아래로, x값이 커지려면 오른쪽으로, x값이 작을 때는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좌표 평면에서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 y는 fx라는 식은요. y값과 그 x에 관련된 그 2차 함수 식이 같게 되는 점들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x절편, 즉 y는 0이 되는 이 x값을 기준으로 해서요. x의 범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함수값이라는 건 y값을 뜻하는 거죠. y값의 부호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y의 부호는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y좌표는 플러스가 되죠. y좌표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네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1일 땐 0이었다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y좌표가 아래니까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거고 2일 때 다시 0을 찍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y좌표는 x축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y의 부호는 위,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x축 위에 있으면 플러스, x축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방금 그린 이참수 식을 사용해서요.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부등식에서 모든 항을 일단은 좌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럼 좌변이 2차 함수식이 되겠죠. 그래서 좌변이 미지수 x에 대한 2차식일 때 우리는 2차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식을 사용해서 2차 함수 그래프를 사용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는요. 1번 좌변을 y로 하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때 미안합니다. 이때 여러분은요. 꼭지점의 좌표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x절편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x절편이 필요하다는 사실. x절편은 여러분 인수분해를 하면 그때의 근이 있죠. 그 인수분해를 했을 때 나오는 그 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x절편을 사용한 2차 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요. 그럼 이 2차 부등식이 만족하려면 요것을 y로 하는 2차 함수식에서 y좌표가 음수, 즉 x축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y가 음수가 된 x의 범위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x 범위를 찾는 거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를 사용해서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프린트로 가볼게요. 프린트 예제 1번으로 가서 다시 이 그래프를 사용해서 2차 부등식을 풀어보는 겁니다. 1번 어떻게 한다고요? 좌변을 y로 하는 이 2차 함수식을요. y절편을 사용해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y절편을 찾고 싶으면요. 인수분해를 해보면 된다고 했죠. 이것의 인수분해는 x-3,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y절편은 y절편이 아니죠.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라고 했어요. 보시다시피 x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과 3이 바로 x절편이 될 거고요. 그러면 2차 함수는요.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이니까 아래로 블록인 그리고 마이너스 1과 3에서 x축과 만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 y좌표가 0 이상이 되는 그럼 x축 어느 부분이에요? 윗부분에 그려지는 x범위를 찾는 겁니다. 저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 윗부분에 그려지는 x의 범위는요. 색깔을 조금 하고 파란색으로 그러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죠. 여기에 그려지는 x의 범위를 찾는다고 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3보다는 크다. 여기는 또는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때 등호는 들어가니까 등호는 똑같이 포함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즉 x절편이 되는 우리가 흔히 방정식에서는 근이라고 부르는 그 x절편입니다. 두 근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이 두 개의 바깥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근 바깥쪽에 해당하는 범위가 바로 첫 번째 0 이상이 되는 해가 되겠네요. 그럼 따라하기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2차 부등식의 해를요. 그래프를 이용하려면요. 1번 좌변을 y로 하는 저 2차 함수식을 x절편을 이용해서 x절편을 표시해서 그려보려고 합니다. 또 적었네요. 그래서 x절편 하려면 저기 오른쪽 우변을 인수분해 해보시면 되겠죠. 인수분해 하면요.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요. 플러스 1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x절편은 얼마와 얼마인 게 보이세요? 저 2차 함수의 x절편은 마이너스 3과 2로 말해줄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때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잠시만요. 색깔을 좀 바꿀게요. 여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 y좌표가 음수인 x의 범위를 찾고 싶은 거였죠. 그러니까 x축 아랫부분에 그려지는 이 x의 범위를 우리는 식으로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3과 어디 사이에 2 사이에 x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등호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똑같이 등호는 빼서 써준다고 하면 마이너스 3과 2 사이, 즉 두 x절편 사이가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 1번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사용하려면 첫 번째 좌변을 y로 하는 2차 함수의 x절편을 찾겠습니다. x절편은 인수분해하면 된다고 했죠. 곱해서 2 더해서 둘 다 마이너스가 되도록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2, x-3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x절편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2와 3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그려줄 건데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려줍니다. 이때 이 y좌표가 음수가 되는 x의 범위입니다. x의 범위. 그럼 y좌표가 음수면 어디입니까? x축 아래에 해당하는 x의 범위가 되겠죠. 이 2차 함수에서 x축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x의 범위는 바로 여기가 될 겁니다. 즉 2부터 어디까지? 3 사이. 즉 2부터 3 사이가 바로 저기 y좌표가 음수가 되는 x의 범위가 되겠네요. 2번 또 보겠습니다. 좌변을 먼저 인수분해 할까요?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면요. 얘는 3선밖에 없죠. 여기는 2, 1, 2, 3은 6에서 3을 빼면 될 거니까 큰 쪽에 마이너스. 그러면 인수분해가요. 2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이 2차 좌변의 2차식을 y로 하는 2차 함수는요. 마이너스 2분의 3과 그 다음 3이 x절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y좌표가 0 이상이 되게 하는 x의 범위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죠. 0 이상이 되게 하려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에서 0 이상이 되는 x의 범위, 그러면 윗부분에 해당하는 x축 윗부분에 해당하는 x의 범위는요. 2분의 3보다는 왼쪽, 3보다는 오른쪽 되겠습니까? 등호가 들어가니까 색칠된 동그라미를 했습니다.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3보다 작거나 등호 들어갑니다. 3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죠. 가운데는 또는. 그래서 답을 써보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는 같거나 크다. 이렇게 써주면 즉 두 근의 바깥쪽으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두 근의 바깥쪽 부분으로 봐주시면 x의 범위에서요. 이게 바로 두 번째 x의 범위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 범위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양변의 음수를 곱해서 얘를 아래로 볼록인 함수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거 자체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1번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0을 그릴 건데요. 마이너스로 묶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2와 5가 x절편인데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x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를 그려 놔야겠네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를 그렸고요. 이 y좌표가 음수가 되는 x의 범위를 찾을 겁니다. 이 y좌표가 음수가 되는 x의 범위는요. 결국 x축 아래쪽에 그려지는 그래프를 찾으시면 되겠죠. x축 아래쪽에 그려지는 범위는요. 결국 여기와 여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는 뚫린 동그라미를 펴놓고요. 얘보다는 왼쪽, 5보다는 오른쪽 이렇게 되겠잖아요. 결국 2보다는 x가 작은 쪽, 5보다는 큰 쪽, 가운데는 또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x는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x의 범위, 즉 2와 5의 바깥쪽 방향이 될 것인데요. 또 하나의 방법은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그리기 싫으면요. 양변에 음수를 곱해서 양수로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4번 가볼까요? 4번 문제. 인수분해를 첫 번째 해보면요.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것을 인수분해해서요. 또 x절편을 찾아내기로 합시다. 큰 쪽에 플러스를 줘야 가운데가 플러스가 나올 거니까 이것은 x-1과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좀 틀렸네요. 다시 이 부분 고치고 다시 할게요. 여기 아이고 여기 한번 보시면요. 여기 지우개 한번 더 쓸게요. 마이너스로 묶어서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묶어서 생각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여기 1 그 다음에 2 1 마이너스 이쪽에 줘야겠네요. 아래쪽에 마이너스 위쪽에 플러스 줘야 가운데가 나올 거니까 2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이것이 0 이상이 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첫 번째 x절편, 두 번째 x절편은 1입니다. 이것 그리고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려놔야 해요.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에서 0 이상이니까 x축 윗부분에 그려지는 x의 범위를 찾습니다. x축 윗부분은 여기 고개를 빼꼼하게 내미는 이 부분이네요. 즉 둑은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둑은 사이니까 이거 사이에 x가 있으면 돼요. 범위는 등호 들어가니까 등호 똑같이 넣어주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같거나 크고요. 1 이하가 되는 즉 둑은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왼쪽 위로 가보겠습니다. 이전에 2차 방정식과 판별식의 사이의 관계에서 이미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프린트 왼쪽 윗부분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해가 지금 그래프가 세 가지 모양으로 그려지죠. 일단 아래로 볼록인 경우를 가정해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근에서 x축이 만나도록 두 점에서 그 다음 판별식이 0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도록 중근이 되겠네요. 그 다음 근이 없는 경우 즉 허근이 되는 경우였죠. 허근 여기는 중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프가 세 가지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제 여기에서 부등식의 해를 찾는다고 하면 이 2차 함수가 0보다 크게 되는 x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x축 윗부분에 그려지는 x의 범위를 써주는 겁니다. x축 윗부분에 x의 범위 보이시나요? 두 근을 기준으로 두 근의 바깥쪽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 바깥쪽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음수가 되는 x의 범위는 x축 아래가 되는 겁니다. x축 아랫부분에 그려지는 x의 범위니까요. 알파와 베타 사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0 이상이 되는 경우는 똑같은데 등호만 들어가는 경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호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중근과 허근은 이제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근의 경우에는 x축 윗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거의 다 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경우에만 0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빼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근인 경우에 보세요. 만약에 음수인 부분은요. x축 아래에 있게 되는 그래프가 있게 되는 x의 범위인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 보이시죠? x축 아래는. 그래서 x축 아래는 없기 때문에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0 이상이 되는 경우는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같거나 큰 거 맞죠? 그래서 여기가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이건 추후에 절대부등식이랑도 연결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0보다 같거나 작게 되는 해는요. 작은 부분은 없고 0인 경우는 존재하죠. 누구 하나? 알파 1개 이렇게 되겠네요.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판별식이 음수라는 건 허근을 갖는 겁니다. 즉 x축과는 만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만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프 상으로는 위에 떠 있는 그래프. 그러면 첫 번째, 저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의 해는요. 모든 실수 맞죠? 왜? 모든 실수 범위에서 위에 떠 있으니까 x축 위에 있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x축 위에 있게 되는 x의 범위는 모든 실수 맞고요. 그럼 x축 아래 있게 되는 실수는 x의 범위는 없습니다. 그럼 0보다 같거나 크게 되는 0인 경우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실수에서 양수가 되죠.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해도 역시 모든 실수. 그럼 0보다 같거나 작게 되는 경우 같은 경우도 없고요. 작은 경우도 없었기 때문에 없다. 해가 없다라고 말해야 맞겠네요. 그래서 판별식이 양수냐 0이냐 음수에 따라서 부등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역시 절대 외우시면 안 됩니다. 외우지 않고요. 여러분 이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도록 써볼 수 있도록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표를 채워갈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린트로 다시 가서요. 왼쪽 위에 보시면 이 표 있죠. 절대 어떻게 한다 이거? 외우지 않고 어떻게 한다? 이해해서 그려보기입니다. 꼭 해보세요. 교과서로는 92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스스로 해보시고요. 이건 뭐 할 수 있죠. 2차 방정식의 해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겠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될 거고요. 이건 한 개지만 무슨 근이다? 중근이라고 한다고 했죠. 여기는 서로 다른 두 허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로 따지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겠지만 이제 x축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따져봤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고 여기서는 한 점에서 접한다라고 우리 말한다고 했어요. 이 경우는 x축과는 만나지 않기 때문에 모양이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도 여러분 채우라고 하니까 또 안 할 것 같아서 채우겠습니다. 아래로 볼록인 게 두 점에서 x축에 만나도록 이거는 아래로 볼록인데 한 점에서 접하도록 딱 한 점에서만 여기서는요. 아래로 볼록인데 접하지 않도록 아예 해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만나지 않도록 이렇게 위에 떠 있는 모양을 그리면 될 거고요. 음수일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 아래로 위로 볼록이 되도록 그려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두 근 알파 베타에서 만나도록 이건 한 근에서만 접하도록 그다음에 아예 어떻게 되도록 만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먼저 살펴봤어요. 0보다 큰 경우에 2차 방정식의 해는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기 때문에 x축 어디 위에 그래프에서 x축 위쪽에 그려지는 x의 범위를 여러분은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x축 위쪽에 그려지는 즉 함수 값이 양수란 뜻은요. x축 위쪽에 그려지는 x의 범위를 찾아주면 x축 위쪽에 그려지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단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근 바깥쪽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두 근 바깥쪽입니다.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베타보다는 x가 크면 되겠습니까? 이 경우는요. 음수가 되려면 x축 아래쪽에 해당하는 거 보면 되겠죠. x축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 그려지는 x의 범위는요. 아래쪽에 해당하는 x의 범위는 두 근 사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 사이, 즉 x의 범위가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똑같은데 등호가 붙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뭘 넣어주면 돼요? 등호를 넣어서 포함을 시켜서 해를 계산해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호 포함시켜서 이것은 0보다 크려면 x축 위에 있게 되는 x의 범위니까 알파와 베타를 기준으로 둑은 바깥쪽이죠. 둑은 바깥쪽, 가운데는 또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경우는요. 그러면 알파와 베타 등호 들어가고요. 이 경우는 알파와 베타 둑은 사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절대값 x는 a보다 크다 작다. 뿔마 a를 기준으로 둑은 바깥쪽 사이.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죠. 그것처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둑은을 기준으로 둑은 바깥쪽이냐 둑은 사이냐 이거 꼭 이렇게 해로 쓸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뒷장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판별식 0인 경우입니다. 판별식 0이라는 소리는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중근 알파를 가지면 한 점에서만 접하도록 그릴 거니까 이 경우는 이제 부등호 방향을 잘 보십시오. y가 0보다 크다라는 건 x축 위에 그려진다는 소리입니다. x축 위에 그려지는 거는 뭐예요? 거의 다죠. 누구만 빼고요? 알파 하나 빼고요. 그러니까 얘는요. 알파만 아니면 되니까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x축 위에 그려지는 x의 범위를 찾는 게 여러분이 해를 구하는 거 맞죠? 그러면 똑같은 그래프에서 이번에는 y가 2차 함수, 이 함수값이 음수인 범위를 찾고 싶어요. 그 말은 x축 아래에 그려지는 x의 범위를 찾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x축 아래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해가 없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등호만 들어갔을 뿐이에요. y가 0 이상이 되는 그러면 0에 닿는 것까지도 괜찮으니까 알파일 때가 0에 닿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양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해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실수가 해가 되겠고요. 이 경우는 아까와 똑같은데 0에 닿았을 뿐입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 경우는요. 잘 보세요. 0보다 같거나 작은 걸 찾고 싶은데 0보다 작은 건 없었어요. 0보다 작은 건 없었지만 또는 y가 0인 건 딱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의 해는 몇 개가 됩니까? 하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음수일수는 없으니 0이 되는 거 한 개만 찾아보면 이것은 해가 한 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요. 100마디 말보다는 사실 직접 풀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제 2번 직접 풀면서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2차 함수 이용해서 이 부등식을 풀고 싶으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선생님은요. 여기 마이너스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얘를 플러스로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로 좀 만듭시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음수를 양변에 곱할 거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x절편을 위해서 이 부분을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뭐 판별식 바로 조사하셔도 됩니다. 인수분해 해볼까요? 그런데 인수분해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즉 판별식, 좌변의 판별식이 0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좌변을 0으로 하는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 되기 때문에 보니까 3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딱 3에서만 접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0보다 큰 x의 범위를 찾고 싶은 거니까 0보다 큰 건 대부분 0보다 큰데 누구만 빼주면 돼요? 3만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그래프에서 이용할 수 있겠고요. 인수분해를 한 사람은요. 이겁니다. 원래 실수는요. 제곱하면 거의 양수죠. 누구만 빼주면 되죠. 0 되는 경우만 빼주면 되기 때문에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답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고요.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바로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시죠? 중근의 경우에는 보통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식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판별식이 0인 경우 맞고요. 이 경우는요. 0보다 큽니다. 그럼 0은 되지 않으면서 0보다 큰 범위니까
제곱하면 보통 대부분 양수죠. 그런데 1에서만 0에 닿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얘는요. 대부분 양수인데 누구만 빼주면 돼요? 1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을 잘 봐야 돼요. 양수인 거니까 1이 아닌 모든 실수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 그 아래 가볼게요. 여러분 판별식으로 보셔도 되고요. 인수분해가 바로 됩니다. 이 아이는 2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인수분해가. 그렇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찾는 건데요. 판별식이 0인 경우였어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중근을 갖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인데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니까 이 경우는요. 작은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0보다 작은 경우는 해가 없지만 y는 0인 경우 딱 하나의 해가 있겠죠. 얼마예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딱 한 개의 해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없을 뻔했다가 0인 경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한 개의 해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경우 갑니다. 이거 여기가 음수면요. 선생님 그냥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로 만들어 놓고 시작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그리고 0 이상. 그럼 여러분 완전제곱식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인수분해 x 마이너스 5의 제곱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시죠? 중근을 갖는 모양 맞습니다. 5에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이차함수를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에서 0 이상이 되게 되는 그러면 이번에는 0이 되어도 되니까 x축에 닿았다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0 이상이 되는 x의 범위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0 이상이 되는 건 모든 범위 다 0 이상인 거 맞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해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실수가 해가 되겠네요. 그럼 다시 이거 가볼게요. 인수분해 쌤은 보이는데 3, 3, 여기 4, 4, 3, 4, 12 이렇게 보이시죠? 즉 3x-4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고요. 결국 3분의 4에서 중근을 갖는 이런 이차함수 3분의 4가 중근이 되는 이런 이차함수를 하나 그려놓고요. 음수가 되는 거는요. x축 아랫부분에 그려지는 x의 범위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x축 아래에는 어딜 봐도 그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이 그냥 실수의 성질로 생각해 보아도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없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D가 0보다 작은 경우 갑니다. D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실근이 없으니까 허근이 있다는 거죠. 허근, 그러면 X축과는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X축과의 교점은 없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만약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서는 결국 위에 떠 있는 모양의 그래프가 나와야 하겠죠. 그래서 위에 떠 있는 모양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서 부등식의 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식이 음수니까 위에 떠 있는 모양의 그래프 둘 다 떠 있도록 그렸습니다. X축 위에 떠 있는 거 맞죠? 떠 있도록 그렸고요. 그럼 첫 번째 0보다 크게 되는, 즉 y가 0보다 크게 되는 애는 X축 위에 그려지는 X의 범위예요. 다 그렇죠. 다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다시 써보면 모든 실수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똑같이 위에 떠있는 그래프인데 0보다 작으려면 X축 아래에 그려지는 X의 범위 찾고 싶은 거죠. X축 아래는 어디에도 그래프가 전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해가 없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모든 실수,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해가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바로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랑 거의 비슷한데 등호 하나에 있고 없고의 차이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시나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니까 위로 떠 있는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놓고요. 0보다 같거나 크다. 0보다 큰 것도 없고요. 0인 경우도 없습니다. 왜? 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0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이 경우도 모든 실수가 되겠죠. 설명을 잘못했네요. 모든 실수가 됩니다. 항상 0보다 큰 경우가 될 거고요. 이번에는요. 0보다 작거나 또는 0인 경우를 지금 찾는 거죠. 그럼 0보다 작은 경우도 없고요. 0인 경우도 없기 때문에 이 경우도 역시 해가 없다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해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인수분해를 한번 시도해 봅니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런 경우는 바로 무엇을 조사한다? 판별식의 부호를 조사하는 겁니다. b의 제곱 1 4ac 8을 빼는 거죠. 보시다시피 음수인 거 보이시니까 이거 판별식 음수네요. 허근을 갖네요. 그럼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이차 함수가 허근을 가지려면 위에 떠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위에 떠 있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때 위에 떠 있는 그래프가 y좌표가 양수가 되려면 x축 위에 그려지는 x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죠. x축 위는요. 그렇죠. 모두 다 x축 위니까 이것의 해는요. 모든 실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모든 실수가 바로 해가 되겠습니다. 문제 3번도 계속 가볼게요. 첫 번째 인수분해를 시도합니다. 5, 2, 5, 1, 10 어떻게 해도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안 됐으니까 두 번째 판별식을 시도합니다. b의 제곱 66에 36 빼기 14 40 빼야죠. 5 음수인 거 눈에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허근을 갖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허근을 가지려면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므로 위에 떠 있는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겠죠. 그럼 위에 떠 있는 모양의 그래프에서 y좌표가 양수가 되는 x의 범위를 찾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y좌표가 양수가 되려면 x축 위에 그려지는 x의 범위 보세요. 모두 다 x축 위에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우도 해는 모든 실수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아래 번호 또 갈게요. 인수분해를 도전해 보시되 안 되면 두 번째 판별식을 시도합니다. 판별식 b의 제곱 4, 4, 16 마이너스 4ac 40을 빼야죠. 음수인 거 눈에 보이시죠? 따라서 이것도 허근을 갖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허근을 가지려면 위에 떠 있는 이런 모양의 이차 함수를 그려 놓으시고요. 이 이차 함수가 y가 음수인 x의 범위를 찾는 겁니다. 이 이차 함수 y가 음수인 x의 범위는요. 보시다시피 x축 아래에 그려지는 x의 범위예요. 어디에도 x축 아래는 그려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해가 없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해가 없다가 정답이에요. 그 다음 그 아래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 상태로도 풀 수 있지만요. 그냥 이 상태로 한번 풀어볼까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고차항이 음수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또 판별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4를 빼게 되겠죠. 음수인 거 눈에 보십니까? 근데 아래로 볼록이니까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허근을 갖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아래로 완전히 눌린 이런 상태의 그래프를 그려놓고요. 이 그래프에서 y좌표가 0 이상인 x의 범위는요. x축 위에 그려져야 하죠. x축의 위에 그려지는 x의 범위는 한 개도 없으니까 이 경우 해가 없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x축 위에 있으려면 여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x축보다 윗부분에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하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 보통은 이렇게 나오면요. 얘를 양수로 만들어 놓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음수를 한 번씩 다 곱할까요?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이렇게 최고차항을 양수로 만들어 놓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바뀌고 결국 이것의 해와 동일합니다. 그럼 아래로 볼록인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걸로 살펴보면요. b의 제곱 25 마이너스 9, 4, 36 그러니까 판별식이 음수인 거 보이시죠?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요. 허근을 가지려면 위에 떠 있는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생각합니다. 위에 떠 있는 모양의 그래프에서 y가 0보다 같거나 큰 해는요. 이미 y가 0보다 큰 걸로 모든 실수가 다
X축 위에 떠 있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이 경우의 해는 모든 실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쪽 부분 다시 한번 꼭 복습하고 갈 거니까요. 스스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복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